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잘 계셨나요? 홍 이사님도 잘 계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그 밖에 날씨 보니까 눈이 많이 왔어요. 첫눈 내린 이후에 지금 뭐 폭설입니다, 폭설. 네. 눈에 꽃이 피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좋은 일이 있으신지 표정도 이제 좋으시고 무슨 일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저 요즘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요? 정말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세요? 기쁜 소식이 있는데 혹시 네. 지난번 방송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그동안 좀 오랫동안 공부하던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한 10년, 20년 정도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에 정말 그때도 기뻤는데,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그런 성취감, 그런 기쁜 마음이라서 여러분께 이런 기쁜 소식, 행복한 마음을 좀 같이, 왜 우리가 이제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 더 기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표정이 좋으시죠? 네, 요즘에 너무너무 이제 제가 기쁘고, 내가 뭔가 해냈구나. 그런 성취감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또 공부법이라든가 또 질문들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그에 이어서 어떤 뭐 공부 방법론이나 이런 것도 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네. 근데 오늘은요, 지난번에 좀 미국 이제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은 좀 약간 좀 넓게 범위를 넓혀가지고, 뭐 꼭 변호사, 난 변호사 할 거 아닌데,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부 방법론, 뭐 공부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하면 또 세계적으로 공부 잘하는 국민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에 관심은, 제가 또 공부를 오래 했잖아요. 이 나이에까지 공부했으니 얼마나 공부를 오래 했겠습니까? 그런 노하우가 많이 좀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노하우를 좀 많은 분들에게 공유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어요. 좋은 방송입니다. 네. 좋은 내용이에요. 네,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네. 그러면 좀 자유롭게 여러분께 이제 팁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컵 말씀드렸죠? 유리화 기본 컵. 거기에 나오는 그 겉 모양이 캘리포니아를 상징한다고 하셨죠? 캘리포니아의 베어인데요. 이 베어가 사실 멸종이 됐대요.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 상징적인 의미에서 또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또 굉장히 또 환경을 중요시하는데,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로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인간 중심, 환경 중심 그런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자유로우면서도 그런 인간에 대한 그 존엄성, 환경에 대한 그런 가치, 그런 걸 좀 중요시하는 주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미국 변호사 시험뿐만 아니라 이런 한국 변호사나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준비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 이런 거에서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뭐 특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도 뭐 지금이라도 뭐 30대는 물론이고 40대, 뭐 50대까지도 저는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는 나이다. 그게 이제 한국 변호사일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외국 변호사, 요즘에 이제 명칭을 말씀드리면 뭐 국제 변호사 이런 명칭은 절대 이제 못 쓰게 돼 있어요. 쓰면 안 되고, 이제 옛날에 뭐 세계적으로 뭐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데 변호사 자격증은 국제 변호사다 하는데, 사실 국제 변호사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또 아예 변호사법에 국제 변호사라고 이제 광고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국제 변호사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라마다 이제 변호사가 이제 미국 변호사, 아니면 뭐 영국 변호사, 뭐 중국 변호사, 이제 나라마다 이제 변호사가 있고, 우리 이제 변호사협회에서는 이제 권유하는 게 뭐냐면 외국 변호사, 그러니까 한국 변호사가 있고 외국 변호사가 있다는 거죠. 이제 국내를 대한민국 기준하면 이제 한국 변호사는 이제 사법시험이나 이제 로스쿨 나와가지고 이제 변호사 자격증 딴 사람 한국 변호사, 그 외의 변호사는 다 외국 변호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 변호사 중에 이제 뭐 미국 변호사, 미국도 이제 각 주마다 있잖아요. 뭐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변호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이제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활동하게 되면 이제 외국 변호사 한 다음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뭐 변호사 합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뭐 중국에서 이제 합격한다든지 영국 이렇게 합격을 하면 외국 변호사 한 다음에 가로하고 그 나라를 붙이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변호사님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자격증은 다른 49개의 주에 사용할 수가 없나요? 미국은 이제 주 중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거고요. 만약에 제가 뭐 미국 다른 주에서 활동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뭐 임시 허가라는 게 있거든요. 다시 딸 필요는 없고. 다시 딸 수도 있죠. 거기에 이제 제가 뭐 뉴욕주라든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주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5년 정도의 이제 변호사 경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경력이 있다, 아니면 뉴욕주 경력이 있다, 그러면 이게 트랜스퍼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은 보통 면제고, 객관식은 면제고, 이제 에세이 시험만 보면 된다. 뭐 이런 이제 세부적인 룰이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고, 내가 어쨌든 미국에서 한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다른 주에서는 임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허가를 받으면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이제 일부 과목 면제라서 그 주에 이제 시험 보면 되는데, 어차피 시험 과목 많이 상당 부분 겹치거든요. 공통되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다른 주에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시험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도 할 수 있고 허가 받으면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봤는데 저처럼 이제 외국 변호사분들 많이 오셨는데
미국의 다른 주 변호사님도 상당히 많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뉴욕주다, 아니면 무티주다 그런 그 주에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캘리포니아 시험은 또 힘든 게 보는 거야.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보냐 했더니 왜냐면 캘리포니아가 워낙 경제 규모도 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1위 아닙니까 경제 규모.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고 싶은 다른 주 변호사님도 상당수가 이제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이제 도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반인들은 얼마든지 이런 미국 변호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다만 자격 요건이 있지 않을까요? 자격 요건이 있죠. 뭐 아무나 뭐 시험 보는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미국의 JD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로스쿨인데 거기 3년 과정을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 뭐 예를 들어서 외국 변호사 같은 경우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이 생기고,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이상 경력이 되면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자격 요건이 생기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는 뭐 JD를 이제 현실적으로 3년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이버 대학교 있잖아요. 사이버 로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베이비바라고 해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킴 가다시안이라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이제 셀레브리티가 있거든요. 킴 가다시안이 뭐 이제 부모가 이제 뭐 변호사라고 뭐 하던데,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이제 도전했어요. 캘리포니아 시험에 베이비바. 그러니까 일종의 예비 시험 같은 거예요. 예비 시험을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문제가 좀 쉽겠죠. 과목도 적고. 그리고 예비 시험을 보게 해요. 예비 시험에 합격하면 본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으니까 여러분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뭐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시험 보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변호사 자격증, 그러니까 로스쿨이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과정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뭐 이제 사법시험 합격해서 이제 그때 기준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사법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고졸이든 대졸이든 뭐 박사과정이든 뭐 그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고, 다만 이제 굉장히 보기가 어려웠잖아요. 시험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그다음에 면접, 그다음에 사법연수 2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제 생각에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을까. 그만큼 힘든 시험이었는데 이제 뭐 사법시험이 없어졌잖아요. 폐지가 되고 이제 지금 로스쿨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알겠지만 일단 대학의 학사 자격이 있으면 좀 대학원 개념인 거예요. 법학 전문 대학원을 이제 가서 3년 과정이잖아요. 3년 동안 이제 수업을 충실히 듣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시험을 붙는 건데, 아무래도 뭐 변호사 시험은 사법시험보다는 합격률이 높으니까 내가 정말로 뜻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어쨌든 일단은 로스쿨에 들어가야겠죠. 로스쿨에 들어가면 리트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게 논리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리트라는 시험과 그다음에 뭐 영어 성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학부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런 걸 전반적으로 이제 심사를 통해서 이제 로스쿨에 이제 합격을 하는 거고요. 로스쿨에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한 다음에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는데 4번 정도까지 볼 수가 있어요. 시험을 4번 정도 안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도전을 할 만한 한국 변호사도 할 수 있다. 옛날보다는 좀 문턱이 낮아졌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하면은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